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아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장 상황 체크하고요, 종목별로 또 포인트 찾아가면서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도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면 이런 거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전력, 전선 뭐 이쪽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상당히 또 그쪽 분야가 주가가 올랐고요. 오늘 뉴스는 또 평화 관련된 모드입니다. 그래서 방산 부분은 또 크게 하락을 하고요.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 주가가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거 뉴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출렁출렁 하고 있는 모습 분명히 맞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런 와중 속에서도 뭐합니까? 예, 앞으로도 수주 내역이라든지 실적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기다리는 것들이죠. 특히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계속 모니터링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겁니다. 저는 왜? 예, 그거 실적이 어차피 좋을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낮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거죠. 매수는 아직 못해서, 공략을 못해서 억울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 오늘 리포트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포인트는 바로 그 자리까지 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상당히 또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 SSD 컨트롤러 이 부분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다고 하고요. 수주 잔고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체크해 주시면서 가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수익 구간이니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리블 해 나가야 될지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래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배전기 관련된 수주량이 늘어날 거고, 중국이나 멕시코의 관세를 좀 세게 때릴 것 같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때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전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최근에 보면 이제 실적이나 내용들 나온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부분도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상장 이후의 모습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부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장한 후에 보통 보면 주가가 많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아주 시즌을 좀 잘 만나서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구간에 상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요 증권사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건 이 포워드 가이던스, 이 부분들을 갖다 우린 잘 체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매크로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치를 이길 수 있는 종목도 없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주식의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는 것들은 바로 뭐다? 그때는 실적이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상황 쪽이나 어떤 시즌 쪽으로 잘못된 상황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좀 눌린다 하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매출이나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일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도 대비해서 매출도 크게 증가했죠. 거의 50% 이상 증가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 뒷자리가 좀 잘려서 그렇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우상승에서 가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신규 상장 종목들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 보호해서 물량이 좀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풀리는 물량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도 두 달은 남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11월과 12월 가는 구간 동안은 그 문제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타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6개월 의무 보유 물량 해제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계산해봐서 가이던스 EPS 다 집어넣어서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73,000원은 12개월 포워드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지금부터 내년도까지 1년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이 저희 목적지가 어디다? 73,000원이다.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올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현재 주가보다도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늘상 보면 기본적인 부분, 우상향으로 가는 것들은 맞겠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럼 주가라는 것들이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정한 선을 두고 중심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중심선 나이가 현재로 58,000원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과 상단 이 부분은 어느 쪽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이 아래쪽에서 잡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자, 지금은 뭐 기관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죠. 최근에 보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자기들 실적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매물을 던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실제로 근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 그 기본적인 수익률 낼 수 있는 거 다 채우고 난다고 그러면 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그게 항상 보면 1월 15일쯤이에요. 15일 이후부터 들어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이거 뭐 우리나라 이 결산 보는 시점 이런 것들도 좀 제 생각엔 좀 다르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년은 또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이게 뭐 투자하는 내용들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걸 갖다가 1년을 갖다 정산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기업그룹 밸류에이션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영업이익률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는 30% 정도 대 HD 현대리틀이 우리가 좋아하는 넘버원 기업이죠. 20% 전후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8에서 7%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와중에 조금 가장 영업이익률 높은 데가 LS일렉이 조금 좋고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PER이 대략적으로 상당히 높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동사 같은 경우도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같이 고려해 줄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높다는 건 뭐가 좀 높다는 겁니까? 결국은 EPS도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산일전기가 상당히 거품이 많은 상태는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포워드 가이던스 테이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드러나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거는 내년도 2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6개월 만기돼서 보호에서 풀리는 그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12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1월 달 부분부터 살살 어떤 겁니까?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종목을 갖다 지금 공략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투자 포인트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내용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제가 이렇게 채널에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종목을 갖다 투자를 바로 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내용들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구간에 들어오면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두 가지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하는 포인트가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거 트레이딩 바이가 있을 거고요.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공략하는 저점 공략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원과 2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발생한다. 제가 앞에서 저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매수 포인트는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구간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만원 언더 사이로 들어왔을 때 이 구간이 저는 기다려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모든 종목들은 어떻게든 사유가 있어서 조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종목이 우상승해서 갈 거라는 것은 저는 오케이 이건 인정하겠지만 그럼 어떤 선을 두고 말입니다. 확장과 수축과 하는 구간인데 이 아래 구간을 우리가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당장 저주가가 무너질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저 확장과 수축 구간의 하락 구간은 어디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보면 보호해서 물량 풀리는 구간 앞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이 종목을 갖다 충분히 공략해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선을 한번 거보도록 할게요. 여기 상장 초기에 올라갔던 이 주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 스타일을 보면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아래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어디에요? 여기 5만원과 45,0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공략해서 윗단에 올라갔을 때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개인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저희 채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뭐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인기는 많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먹는 수익도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블해 나가는 스트레스 강도가 크게 다르다라는 것들 항상 이야기 드리니까요.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모니터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모니터링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뭐다? 일진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확장과 수축 구간이 이루어진 거에서 충분히 우리가 구간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크게 빠져버리네요. 아주 땡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래쪽에서 또 하방으로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스트롱 바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가는 건 별로 무시할래요. 저는 여기서는 충분히 견뎌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만 보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진전기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던 종목인데 어쨌든 이 아래쪽이든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자 221 2평 아래서 그죠? 양봉 들어오면서부터 분할해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해나가는 것들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3분기 실적이 전에보다 좀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수주 잔고 갖고 이야기하자, 숫자 갖고 얘기하자라고 얘기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 본연의 가치가 부과될 때는 어떻습니까? 제 가치를 또 나타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으로 들어선 것이 뭡니까? LS1렉도 이 구간에 들어갔고요. 일진전기도 이제 그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방에서는 계속 찔끔찔끔 올랐다 내려갔다 이런 거 하겠죠. 그래야 자리 잡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잠깐 하루 올라갔다 빠진다고 해서 그걸 실망스럽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둑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최근에 쇼폼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무관심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좀 볼 때는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장구 좋고요. SK 하이닉스 하다로 여기서는 뭐 그런 거잖아요. 오늘 공시도 나왔는데 전체 매출의 30%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보면 한 번 수주할 때 보통 30억 이렇게 보통 수주를 받고 있었는데 아마 저게 분명히 하이닉스일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메타하고 또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 PCL이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 SSD 부분은 상당히 성장을 할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만드는 회사가 바로 파두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연관성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SSD를 SK 하이닉스가 많이 어떻게 돼요? 다른 회사에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파두는 당연히 따라서 수주를 받게 된다. 뭐 이런 어떤 공식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SK 하이닉스하고 파두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되었던 것들 중에서 캔슬된 것들도 실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긴 했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은 최근에 보면 스페이스X에도 SSD 컨트롤러를 갖다가 납품을 했다 이런 소식도 있잖아요. 근데 SSD 컨트롤러가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리 뭐 12,000대인데 앞으로 뭐 한 2만 대, 3만 대 이렇게 더 로켓을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부분 뭐가 들어가야 돼? SSD 컨트롤러,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걸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장치,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미 레퍼런스는 충분히 쌓아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나 우리 스페이스X 이쪽 쪽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SSD 관련돼서 업종 전체로 생각해 보면 이게 사양 산업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고용량, 고스피드를 가진 ESSD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건 여러분도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파도는 또 볼 때가 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체크하셔서 이거 공략하실 분들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하죠, 당연히. 예, 스몰캡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움직임도 좀 가볍고요. 우리가 거래할 때는 또 물론 트레이딩 포인트는 당연히 잡아야겠죠. 지금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220의 이 라인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현대미포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5일선 딱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일선을 훼손해서 11선을 갖다 터치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일단 배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는 계속 홀드로 가시는 쪽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은 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일단은 포지티브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해서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리블 가죠. 지금 10% 이상 수익 진행 중일 겁니다. 체크 잘 하시고요. 데크인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하죠. 지금 직전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되게 우상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비중 30%만 담아가서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저점에서 어쨌든 선택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하신 분은 나름 그래도 좀 괜찮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놓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SK 하이닉스가 매출이나 영업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과거보다는 조금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뭐 HBM 납품부터 시작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우려가 되지만 테크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본인 테스트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수요만큼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도 사실 동사의 실적 대비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높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마 지금 동사의 가이던스 이런 것도 대부분 6만 원 이렇게 12개월 포드로 나와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안 가더라도 이 윗단 이동평균 크로스 나오는 이 구간까지만 간다고 해도 아주 땡큐인데 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올라가다가 오늘 처음으로 예를 들면 매물이 조금 나오는 구간인데 저 구간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처음으로 매물대에 진입을 했는데 저기서 배드 시그널이냐 굿 시그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예, 잡냐 안 잡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드로 가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도 실적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CXL 입전형 하고 그러면 뭐하다? 예, 이거 얘밖에 없다 검사 장비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상방으로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일단 여기까지는 봐야죠. 전 고점 부분에서 여기서 한참 두들겨 맞는 이게 눌린 이유 중에 하나는 매크로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여기 눌릴 때는 이유도 없었어. 그죠? 트럼프 2기 당선 뭐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확 떨어져 버렸는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칩스법하고 글쎄요 물론 그런 거가 있긴 하겠죠. 예 그렇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제가 9만원 언더 이쪽에서 양봉대에서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자리까지만 간다. 그 다음에 요거 혹시라도 뭐 과거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평균 매수 단가 조절 잘 해서 출구 전략 잘 하셔라라고도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한참 진행이 될 때는 10만원 언더,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은 하반기 같은 데는 9만원 언더 이렇게 보시고 거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LG전자가 문제 있는 회사는 아니고 최근 또 밸류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 LG 아마 L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나 좀 제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드립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DCCT 같은 경우도 아마 몇 분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몇 번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시그널이 들어오려면 좀 확확 들어와야 되는데 잘 버티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잡은 관계로 이평선 위에 여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봐주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플레이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구간이 아마 매물이 조금 많이 터져가지고요. 여기서는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실 수 있는 게 4만원 정도쯤부터는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뭐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경쟁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리뷰해 드렸는데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4일전기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싶은데 아직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은 거아니다. 어떤 종목이든 저는 조정은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진전기 조정 많이 받고 있어 공략 포인트 좀 찾고 바로 이제 준비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파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할매수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홀드하면서 드리블 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